여러분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이 주택 쪽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모든 지역 혹은 같은 지역이라도 모든 동네 집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거래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리츠라고들 하죠. 이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들 매수하는 리얼티 인컴이 대표적인 리츠 종목인데요. 오늘 이 리츠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리츠 주식이 일반 청약을 마쳤는데 120대 1이라는 그런 경쟁률이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한편에서 뉴스를 보면 뉴욕 맨해튼 빌딩도 헐값에 팔린다,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 하락세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글로벌 리츠 공모는 인기를 끄는 걸 보니 이게 뭐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관련주 이 매수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S&P 500 지수 등 주요 주가 지수가 강세를 이어간 것은 인공지능용 반도체와 또 대형 기술기업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부동산 업종은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지만 현재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폭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투자 기대감을 낮추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4일까지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리얼티 인컴 주가가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이 리얼티 인컴 대표적인 미국 리츠주죠. 연간 배당 수익률이 5.92%로 무려 6%에 달해서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배당주로 인기를 끌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이 리얼티 인컴 주식을 총 5,83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4억 5,600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이 순매수를 기준으로 해외 주식 상위 7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리얼티 인컴뿐 아니라 리츠주 상승률은 S&P 500 지수에 뒤처지는 모양새가 두드러집니다. 이 놀이공원과 영화관, 또 스키 리조트를 비롯한 이 엔터테인먼트용 부동산이죠. 여기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 기업인 EPR도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7% 떨어졌는데요. 해당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서 이 배당주 투자처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 최대 쇼핑몰 리츠죠. 이 사이먼 프로퍼티 주가도 최근 한 달간 1% 정도 떨어졌고, 글로벌 부동산 관리 운영사죠. 코시먼 앤 웨이크필드도 최근 한 달 새 8% 떨어졌습니다. 이 미국은 경제 분위기가 좋다더니 왜 쇼핑몰이나 엔터테인먼트용 부동산 기업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게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니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식으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축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관련주 주가가 부진한 배경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여전하고요. 또 오피스 빌딩뿐 아니라 쇼핑몰도 온라인 상거래에 밀려서 추세적으로 하향길을 걷는다는 점입니다. 뻔하기는 하지만 잊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첫 번째, 금리와 관련해서 연준 점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금리 수준의 점을 찍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19명의 위원 중 가장 많은 8명이 올해 기준금리 2차례 인하, 또 그 다음으로 많은 7명은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죠. 지금 상태에서 2차례 인하 결정을 통해 금리를 연 4.75에서 5% 사이로 낮춘다 하더라도 작년 3월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것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낮춘다 한들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저금리
고금리 시대 호황기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여행지라고 하죠. 이 뉴욕 사정은 어떨까요? 최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 5천만 달러를 밑도는 가격에 매각 합의됐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전 거래 기록을 보면 2018년 같은 건물이 1억 5,300만 달러에 팔렸는데 거의 가격이 3분의 1로 급락한 셈입니다. 이 은행들이 공실 많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채무자와 협의해서 저가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낸 최근 분석을 보면 올해 4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6.4%를 기록해서 지난 2018년 6월 이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정보업체죠. 코스타 측은 미국 상업용 건물들이 이전 시세 대비 최대 70%까지 떨어진 가격에 헐값에 거래된다고 집계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사모펀드 회사죠. 블랙스톤도 2014년에 6억 5천만 달러에 사들였던 브로드웨이 빌딩을 최근에 1억 8,600만 달러에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늘 저점 매수세도 따라 붙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을 노리는 수요도 적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신한 리츠 운용이 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이달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는데 무려 120.37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상장된 리츠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도 약 1조 2,63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일반 청약에 앞서서 보통 기관 수요 예측도 하죠. 총 6억 3,193만 4천 주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38.7대 1로 2022년 이후 최고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글로벌 리츠이긴 하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보다는 이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처럼 수요가 계속 따르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신한 리츠 운영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부각된 후에 약 1년 2개월 만에 글로벌 리츠가 상장된다면서 캐나다와 유럽 기준 금리 인하를 계기로 리츠 투자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기회 삼아 이 성장성이 높은 물류나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리츠는 다음 달 1일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관련주라고 해서 리츠라고 하면 주로 오피스나 쇼핑몰로 대표되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AI 시대에 뜨는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공장, 또 의료, 헬스케어 관련 부동산, 물류센터 등이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직접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X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ETF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티커가 DTCR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는 프로시어스 S&P 캔쇼 스마트 팩토리 ETF가 있습니다. 티커는 MAKX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프로로지스가 있는데요. 티커로 PLD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혹은 연간 상승률을 보면 S&P 500 지수 혹은 나스닥 100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업종인 것도 맞고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전보다는 사정이 나아져서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